안녕하십니까 열당 가족 여러분. 팜팜들 하고 계시나요? 팜팜 하실 때 지난번 컨텐츠 정명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팜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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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팜팜. 우리 당구 치시면서 바른 자세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저도 이거 하면서 수시로 하면서 이 틀어진 골반을 지금 잡는 거를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좀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정명 선생님께 여쭤보고 또 더 좋은 BFL이 있으면 저희 당구와 접목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또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오늘 요새 좀 어떠세요? 여러분들 당구 열당들 하고 계시나요? 저는 한 일주일 많이 이렇게 좀 다운돼 있었습니다, 사실은. 지난번 큐 멈추는 곳에서 이제 결이 보여서 왔는데, 결이 보이는 거를 연습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봤는데, 진도가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, 좀 침체기를 겪고 있었는데, 어제 한 분이 댓글을 너무 세심하게 응원의 댓글을 올려주신 것 보고, 힘이 좀 났었습니다. 그리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이 제일 많더라고요. 왜 이런 걸 하냐? 아니면 뭐 컨텐츠 누구 교육하려고 하냐?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제가 한 25년을 영상이라는 분야에서 카메라 감독부터 해서 카메라 감독으로도 입봉을 하고, 그 다음에 연출 감독이 됐다가, 그 다음에 이제 상업영화까지는 안 했고요. 독립영화를 감독을 했었고, 연극을 하다가,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가 공부를 한 2년 하고, 그 다음에 회사를 또 한 20년 운영을 하고, 이렇게 영상이라는 분야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오면서 여태까지 왔는데, 20대 때, 30대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, 여러분도 아마 저랑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,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,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제가 카메라 감독이 되면 제 인생이 뭔가 바뀔 줄 알았어요. 입봉을 하면, 일본 말씀은 안 되는데, 이제 카메라 감독으로 등단을 하면. 근데 카메라 감독이 돼 보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 없더라고요. 그리고 연출을 하게 되니까 뭐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. 그리고 영화를 독립영화지만 영화 감독이 되면 뭔가 좀 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거 없더라고요. 그 감독이 되고 아니면 뭐 돼 보니까 거기에 더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래서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, 무엇이 제가 이제 목표가 30점인데 열당 PD 목표가 30점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가고 있는데, 30점이 됐을 때 제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고 당구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근데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다 보는 과정이 제 인생에 제일 행복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 과정을 저는 있을 때에는 그때 되게 우울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목표를 막 달성하기 위해서.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하나 변해가는 과정이 제 인생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지 않나. 그리고 이런 걸 기록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알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, 또 누군가는 레슨을 또 돈을 들여서 받기도 하고, 더 전문적으로 당구에 입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, 또 취미생활을 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좀 저처럼 이렇게 심도 있게 접근하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서로 아마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저도 1년 후에 2년 후에 제 모습을 보면서 또 그때 지금의 제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, 그리고 또 변해가는 과정들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본인들 분야에서 만약 회계 쪽이라든가 법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의료 쪽이라든가
아니면 정명 선생처럼 뭐 BFA라든가 이런 본인만의 그 노하우들이 있으시면 저처럼 용기 있게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. 그렇게 큰 비용으로 안 하셔도 되니까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개인 방송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그냥 그 사양시키는 것보다는 많이 나눠주고 또 젊은 친구들에게 또 시작하는 분들에게 공유를 시켜주는 것도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으로 담고 있고요. 오늘은 굉장히 침체기에 있다가 어제 제가 탁 느끼는 거였는데요. 오늘 제목이 당구 공이 면으로 느껴질 때라는 제목입니다. 좀 생소하시죠? 제가 쓰는 용어들이 좀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, 제가 직업이 그 촬영 일을 하는 홍보 영상, 뭔가 제품이 있으면 A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영상을 한 25년 하다 보니까 이 똑같은 공을 가지고, 제품을 가지고 나만의 시선을 갖는 게 제 직업입니다. 촬영을 잘하는 사람이냐, 촬영을 못하는 사람이냐, 아니면 편집을 잘하는 사람이냐, 편집을 못하냐, 이런 구분이 아니고요. 나만의 시선으로 카메라 감독이 시선으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냐, 아니면 남이 찍는 거를 흉내내는 사람이냐, 이 차이가 저희 직업군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좀 느껴지거든요. 일례로 영화 같은 경우도 뭐 100년 이상의 영화가 굉장히 러브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감독들마다 그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사랑 영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정답이 없거든요. 사랑이란 테마는. 그렇지만 나만의 시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에서 생활을 하던 모습이 당구에 접목돼서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쓰는 뭐 손의 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당구를 치시는 분들이 뭐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저는 이렇게 좀 저만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게 저의 좀 작은 행복이기 때문에, 여러분들도 제가 쓰는 용어가 꼭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해석들을 당구에서, 스포츠에서 해 나가는 게 자기 것을 가져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당구 공이 면으로 느껴질 때인데요.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? 우리가 이 둥근 공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? 일적구를, 둥근 공을. 근데 이 둥근 공이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. 그러면 제가 어제 연습을 하다가, 제가 느낀 거였는데요. 이 공이 둥글지 않고, 면이라고 이렇게 시각을 바꾸게 됐는데, 그 변화의 원인은 첫 번째가, 제가 공격을 할 때, 이제 결을 따라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요, 회전의 양을 많이 주지 않고, 이 공을 쳤을 때, 이 면의, 각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, 공이 없다고 생각하면, 우리가 무당점으로 쳐도 이 공에 이 각도가 생기지 않습니까? 회전량이. 그러니까 내가 무시로 쳤는데도 내가 위치에 따른 면의 위치에 따라서 이 변화의 각을, 이거를 이용하는 공격을 처음에 했었고요. 그러니까 결을 따라서 치다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당점을 주지 않아도, 그러니까 많은 당점이라고 하면 회전량입니다. 이거를 회전량을 주지 않아도 이 면에 부딪히는 스피드,
이거 여기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스피드가 있냐 없냐가 좀 많이 차이가 되는데 이 스피드의 양으로 이 회전이 생기는 거죠. 이거를 이용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 아니면 긴축 단면과 장면 이쪽을 이 테이블의 면을 이용하는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까지 면으로 보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치실 때 저도 처음에는 이걸 회전을 주고 또 이렇게 막 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무당점에서 분리만 시켜줘도 이 공은 회전을 먹어서 온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가 뭐 이런 예민한 곡을 친다거나 막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칠 때도 내가 이 공을 꺾이는 각으로 이렇게 칠 것이냐 아니면 늘어지는 각으로 칠 것이냐 이거를 만약에 배치가 나오면 저는 이제 그거를 먼저 계산하게 되고요. 그러면 이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니까 꺾이는 각으로 한다 그러면 똑같이 무당점입니다. 무당점인데 저 공을 좀 최대한 얇게 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냥 꺾임만 이런 느낌이죠. 맞았으면 이렇게 스타일이 좀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좀 늘어지게 친다 그러면은 저 공이 부딪히는 면적을 조금 더 줘서 이렇게 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장점이 생겼냐면요.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에 무당점에 긴각을 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공들 우리가 제공이 이거고 이걸 쳐야 될 때 얘는 일로 이렇게 보내서 키스를 빼야 될 거고 얘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맞아야겠죠. 뭐 이렇게 와야 될 텐데 이거를 설계할 때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저 단축의 저쪽 이쪽 면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저 노란 공으로 여기를 쳐서 저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지게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팍팍 꺾여서 갈 수도 있습니다. 이해되시죠? 단면을 이용할 때요. 그러면 이거 없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꺾이는 각을 하려면 아무래도 중하단을 줘서 이 회전을 좀 양을 많이 해서 스피드가 있게 이렇게 치겠죠. 그죠? 그러면 만약 늘어지는 각으로 친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대로 가서 이렇게 쭉 놔주는 형태로 이런 형태의 굴림을 형성하게 되겠죠.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이 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공이 부딪히면서 제 노란 공이 얘 공을 부딪히면서 생기는 회전의 값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 당점 말고. 그러면 내가 얘를 맞췄을 때 생기는 회전의 값에 내가 꺾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늘어지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. 좀 어렵나요? 이게 감각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만약에 제가 이 공을 꺾이는 각으로 치겠다 그러면 얘를 부딪히면서 무조건 얘는 이렇게 키스를 빼야 되니까 얇아야 되겠죠. 얇은 상황에서 어떻게 두 가지가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겠습니다. 얇게 가면서 저는 꺾이는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. 이렇게. 자, 그러면 똑같은 거를 늘어지는 형태로 저 각을 테이블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공을 분리각을 줘서 이렇게 부딪혔다. 뭐 이런 형태로 공이 늘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 공이 이렇게 치는데 당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치면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뭐 회전을 줬다가 아니면 회전을 뺐다가 하단을 줬다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그 방송에서 다 프로분들 이렇게 보면
이 공을 이렇게 치는데 아마추어일수록 회전을 많이 아마추어일수록이 아니죠. 이제 사람의 형태는 다르니까 어떤 사람일수록 회전의 양을 줘서 이렇게 밀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, 안 그러면은 회전을 아예 빼고 스피드하고 이 면의 각에 그러니까 부딪히는 이 각에 생기는 변화, 이 회전의 양으로 조절을 해서 치는 사람도 있고요. 근데 저는 지금 안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묵직하게 회전 많이 줘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. 근데 저는 이런 공격 방법이 아닌 회전량을 최소로 하면서 제 공의 당점은 원팁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테이블의 면의 회전을 이용해서 이제 치게 되는 연습을 하게 된 거죠. 이렇게.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보면 뭐 이런 공이 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를 맞춰서 이렇게 친다 그러면 회전을 많이 줘서 찬다고 생각하지만, 제가 하는 방법은 지금 연습한 거는 저걸 굳이 회전을 많이 주지 않아도 이 공에 이 부딪히고 나서 장축면에 생기는 이 회전값을 무당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당점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하고 스피드만 신경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러의 확률을 조금 더 줄여나간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일단 일적구에 힘을 많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 제 공이 원활하게 좀 굴러가는 느낌. 그러면 저 면을 이용해서 제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 면의 꺾임을 이용할 때에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. 이렇게 꺾임을 이용하는 형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늘어짐을 이용하는 공격을 테이블의 늘어짐. 저는 이 공이 아닙니다. 저 테이블의 늘어짐을 공격하는 걸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달라졌고요.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공이 일적구와 부딪히면서 생기는 이 회전값을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일적구의 공이 둥근 공으로 느껴지지 않고 면으로 느껴진다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이렇게 만약에 붙어 있다고 공이 생각해 봅시다. 우리가 이 공이 이거를 만약에 면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? 그러면 이 공 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왜냐하면 얘만 여기서 분리만 시켜주면 얘한테서 생기는 회전값이, 그러니까 이 면에서 그리고 이 면에서 생기는 회전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전을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, 두께만 신경 써도 충분히 공략이 된다는 거죠. 어차피 이 각이 그 대신 이건 있죠. 내가 이 공을 꺾이는 각으로 착착착 이렇게 칠 것이냐, 아니면 이렇게 늘어지는 각으로 칠 것이냐, 이거는 판단하시고 당점은 조금씩 조절은 돼야겠죠. 하지만 제가 아까 초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극단점도 그러니까 결을 이용한 공격을 하면서 처음엔 극단점으로 막 연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무당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무당에서 원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이 각들을 이용하는 공격을, 그러니까 테이블의 면을 이용한 공격들을 하게 됐고요. 지금 무당으로 친 겁니다.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공격들이 이게 만약 꺾인다 그러면 이렇게,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큐의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꺾이게 할 때, 늘어지게 할 때 큐의 스피드를 어떻게 조절하냐가 중요했고요. 그걸 연습하다 보니까 이 공이, 제가 맞추는 일족구의 공이
둥근 공이 아니라 면으로 생각하면서부터 이 단점이 굉장히 바뀌었는데요. 저는 이거를 지금 약간 늘어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늘어지는 형태로 바뀌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공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드는데요. 이게 공이라 생각하지 않고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담이 덜 없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거를 꺾이는 각으로 하겠다. 만약에 그러면 아무래도 제 공의 회전이 먼저 먹어야겠죠. 그래야지 꺾일 수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꺾이는 각으로. 그러면 우리가 둥근 공이라는 부담감을 버리고 이 공을 둥근 공이 아니라 하나의 테이블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두께나 당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이거를 이렇게 쳐서 여기 맞추고 이렇게 예민하게 보지 않고 그냥 이걸 면으로 생각하면요. 그냥 이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테이블 치면 그냥 이렇게 치시잖아요. 이렇게 치면 맞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이 바뀐다는 거죠.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?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자체가 예민하게 공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두께만 가지고 무당점에서 이렇게 분리만 시켜줘도 이 공은 온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공격을 할 때 내가 일적구를 둥근 공을 예민하게 쳐서 여기를 맞춰서 회전값을 줘서 이렇게 보내는 공격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무당점이나 원팁, 밤팁만 조금만 주고 이 공만 분리만 시켜서 보내는 사람과의 그 마음의 가짐은 굉장히 틀린 거죠. 예민하게 치게 되면은 회전값을 줘서 얘를 일로 보내고 여기를 맞춰서 회전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냥 이 공을 분리시켜서 내가 테이블의 각도를 이용하고 저 면적 그 공을 면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것만 딱 튀겨주면 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자,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 바로 여기부터 하지 마시고요. 제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연습의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큐를 멈추는, 그러니까 그 전에 걸 더 하시면 좋고요. 손의 압이라든가 뭐 상박, 하박은 기본이고요. 근데 여기서 큐를 멈추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의 결이, 구르는 공이 이렇게 굴리냐, 이렇게 굴리냐가 보여졌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굴리냐, 이렇게 굴리냐를 하다 보니까 이 테이블의 면만 가지고도 회전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, 이 테이블에 꺾이는 면을 두 가지 형태, 꺾여서 가는 형태와 늘어지게 가는 형태로 조절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나서, 그리고 나서 일적구를 보니까 일적구가 둥근 공이 아니라 하나의 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. 일례로 어제 그 굉장히 낭구였는데 이런 걸 제가 한번 푼 적이 있었는데, 이렇게 있었고, 저 제 공은 이렇게 있었고요. 근데 예전에는 이 공을 이렇게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, 이 공이,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늘어지는 형태로 여기서 회전값을 반대로 살짝만 잡고,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, 잘못 쳤는데, 편안하게 이렇게 치니까 이 공이 뭐 이렇게 오는 게 너무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. 우리가 제각을 꼭 줘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공을 저쪽에서 보내만 준다, 뭐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죠. 이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게 공을 면으로 보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달라진다라는 거죠. 우리의 공을 치는 마음이. 뭐 이런 긴각들 치시잖아요. 근데 이 공이 둥근 공이 아니라 그냥 면으로 생각하면, 이 공이 없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이렇게만 치면 이거 오지 않습니까? 그죠? 회전값을 빼면 더 늘어질 거고.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공을 그냥 면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보내만 주면 얘는 오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자, 여러분들 실수했지만 다음 연습을 하시고요.
여러분들 연습하실 때, 제 생각에는, 결을 쫓아서 오다 보면 본인의 공에 컨트롤을 하는 능력이 생기고, 그 능력이 생기다 보면 저처럼 극단점도 한번 쳐보시고, 극단점 쳤다가 무당점으로 왔다가, 그 다음에 테이블의 면을 이용한 회전값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보일 거고요. 저도 지금 연습 중이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이 공이, 이 벽면에 붙어 있는 공이나 떠 있는 공이 둥근 공이 아니라 이게 면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순간 이 공이 우리가 이 공의 회전으로 와서 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회전의 양, 여기서 부딪히면서 회전의 양을 내가 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과한 극단점을 쓴다는 거는 이렇게 공격 시에 실수할 확률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? 그걸 줄여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. 그리고 없는 각들, 인위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각들을 만드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공을 항상 꺾이는 순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. 이렇게 착착착 꺾이는 각으로 칠 것이냐, 아니면 이렇게 늘어지는 각으로 칠 것이냐, 이거를 결정하신 다음에 공격을 해보시면 아마 제가 지금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도 같이 경험하게 될 거고, 또 하나 더 시야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연습하실 때 일단 테이블의 각을 이용한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공에 부딪혔을 때 무당점으로 공을 쳐보시면 공이 부딪히는 순간 내 공의 회전의 양이 생기거든요. 그거를 조절해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여러분, 열단TV,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더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 서로 공유할 수 있는,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꼭 당구가 아니어도 우리 당구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, 제가 영상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의뢰를 해주셔서 또 그분들, 우리가 알았을 때 좋은 정보들을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열당하시고요. 우리 열당TV의 힘, 구독입니다.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열당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